단 한 번도 저는 합당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비전과 가치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찾아온 분이 바로 이준석 대표죠. 방향, 비전, 가치, 철학, 뭐 이렇게 정책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준비는 이제 어떤 당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새롭게 창당한 신당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저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맞다,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면 맨 꼭지에 가치와 비전이에요. 여기는 세력, 여기는 이제 언론, 알리는 기능. 여기에서 이제 정당의 뿌리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세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창당이 된 거지 단 한 명의 현역 의원도 단 한 명의 전직 의원도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면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야 이게 정당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 우리가 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꼭 모시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우리는 끝난다고 봤거든요. 그 얘기가 들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오래됐죠. 우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걸 보고 저기가 제대로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곤 있었는데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찾아왔었고 한번 토론을 하자고 해서 4시간 동안 거의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냥 3시간 37분 동안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런 온 것 없이 둘이 과학기술, 청년 미래, 교육 요것만 가지고 이제 토론을 무제한 토론을 해보자. 좋다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4시간 동안 서로 굉장히 놀라웠죠. 이준석 대표는 12년 만에 이런 토론이 가능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저도 피상적으로 봤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과 그 토론에서 보여진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토론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양향자의 발견. 이제 몰랐던 분들이 저의 토론을 보고 왜 전문가인지를 이제 알게 되셨고 이준석의 재발견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였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감동이 있었던 거죠. 4시간 동안.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급속도로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가치와 비전인데 여기는 세력과 언론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저는 생각에 이 가치와 비전을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 전 이제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물었죠. 그랬더니 거의 100%다 이제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찬성 안 한 분들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매주 있고요. 그 시도당 위원장들은 또 각 그 시도당 분들과 그러니까 거의 논의 구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모아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는 안 하고 싶었죠. 엄청 크게. 근데 이제 지역에 출마를 한다든지 이제 지역 출마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정도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우리의 비전과 같이 함께 한다고 오니 그들의 세력과 언론을 우리는 활용하자. 출마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은 굉장히 자발적 당원들, 젊은 당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으로 본 거죠. 이분들은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지키면서 우리의 강령을 지키면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 당선을 생각했으면 이미 반도체 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국힘으로 갔을 거예요. 국힘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좋은 어떤 제안으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들어오셔도 되고 별별 걸 다 했죠. 선거 연대를 하자. 우리가 한국의 희망의 출마자들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를 안 내겠다부터 해서 그리고 저는 좀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는 게 숱하게 많이 했죠. 근데 제가 거기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의 희망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을 뿌리내리고 싶어서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저의 소명이고 제가 정치하는 이유고 저의 영혼을 갈아 넣은 한국의 희망이고 근데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강령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도당 위원장들도 희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뭐 합당에 뭐 합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를 지킬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한 거지. 뭐 이렇게 막 선거 전에 막 과거처럼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우리는 100년 정당의 모습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도 했고 신설 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과 한국애망이 사실은 이제 합당을 하는 모습이 뭐 어디에서 어디로 흡수를 하냐 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합쳐져서 이제 신설 합당이 된 거죠.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서 흡수 합당이 아니라 근데 이름을 그냥 개혁신당으로 선거를 치르자. 끝나고 나서는 한국애망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애망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개혁신당은 그래도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이렇게 서로의 어떤 지향점이 맞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우리의 가치와 비전과 어떤 강령,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에서의 어떤 우리의 지향점 이런 걸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로 선도국가를 만들려면 지금의 구조로는 불가능해요. 예산을 여기다가 배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657조의 그 우리의 1년 예산에서 저는 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년 예산이 657조인데 반으로 줄여야 지금 예산을 네, 모든 부조리와 비리와 포퓰리즘과 부정부패와 낭비 요소와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고, 개혁의 요소로. 그래서 확보를 해야, 예산 확보가 돼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투자가 되고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된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요. 개혁의 아젠다로 가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했고 선거는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개혁이다. 오케이. 그러고 하자. 이 대표가 내세우는 그것도 밤새워 토론합니다. 둘이. 예를 들면 무임승차, 예를 들면 뭐 여성 희망 복무제 이런 거는 충분히 토론했어요. 충분히 토론하고 제가 브레이크도 걸고 근거 자료도 주고 뭐 이러면서 충분히 해서 나가는 거라서 그냥 갈라치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부가 안 된 분들이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저는 이 개혁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정된 우리 그 국가 예산 중에 그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저는 그것을 기술로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버넌스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술을 다루는 것도 전체 정치 세력 중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였어요. 이 한국의 희망이 이렇게 없어지는 건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날밤을 샜어요. 제가 고심이 되고. 그런데 또 우리 출마자들을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제 고집만 부리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죽더라도 갑시다 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일관되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비전을 함께 하고 그러면 열려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님 뭐 하면서 거기에 이 대표가 굉장한 그러니까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도 하게 됐고, 이 토론 후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보내오시고, 한국의 희망의 그런 어떤 창당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강령에 심으면 된다. 그게 당을 움직이는 거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제 그 양 대표가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창당 정신을 심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K벨트 군단, 용인. 용인.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K벨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용인, 뭐 화성, 그래서 여기 이제 평택, 여기 아산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천 뭐 있고, 여기 안성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걸 이제 K벨트라고 그래요.
여기에 다 이제 후보들을 내는데 제가 요 중심에 용인 갑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걸 K벨트 군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제가 군단 모집을 다 했어요. 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총선 전략도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했는데 수도권 전략은 K벨트다. 그 다음에 전체 대한민국은 그 첨단 산업 클러스터 베이스로 우리는 공천을 한다. 요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